안녕하세요. 농협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야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 설명에 앞서서요. 책 소개 먼저 잠깐 드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농협 6급 진짜 기출 문제집은요. 2018년 5월 13일 날 시행되었던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모두 다 수록해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100% 시험을 복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농협 시험 어떻게 나오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책 보시면 당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농협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농협의 100문제 유형은 이렇게 출제됐고 70문제 유형은 이렇게 출제됐구나. 이런 걸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도와 나의 감을, 그죠?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기출 동형 예상 문제까지 실어놔서 기출 문제를 풀고 그거와 똑같은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단계가 타닥타닥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상 문제가 아니라 동형으로 만든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꽤나 비슷한 유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책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제가 실제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 지원호 6급은요. 이번에 5월 13일 날 시행이 됐고요. 상반기 기준이에요. 문항수는 100문항짜리 75분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70문항에 70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고요. 설명은 여기 보다시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요. 의사소통과 수리능력과 문제해결 능력과 자원관리와 조직이해가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출제 지역이 여러분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서울, 충남, 울산, 제주, 광주 이쪽은요. 100문항짜리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경북, 경남, 대구, 충북은 70문항짜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확정적인 게 매번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유형을 전부 다 어찌 보면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한쪽만 나는 서울이니까 서울 것만 준비해야지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나요? 양쪽 것 다 준비하셔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지선다와 오지선다가 있고요. 여기 특별하게 또 들어가 있는 게 조직이해가 있죠, 여러분. 타 NCS와는 조금 다르게 농협 NCS는요, 여러분, 조직이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계열, 뭐랄까요, 이렇게 계층적인 그런 구조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요. 사기업, 공기업 이런 것들은요, 조직이해를 거의 넣고요. 약간 개방적이고 약간 자유롭고 그런 개념이 있으면 조직이해를 잘 안 넣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깨달은 어떤 그런 결론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농협에는 조직이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조직이해가 여러분 생각보다 조직사회에서 내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특별하게 조직이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회사의 NCS, 다른 공기업의 NCS들은 여러분 조직이해가 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요게 농협 거는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사건을 좀 기억해 주시고 100문항짜리는 사지선다, 그 다음에 70문항짜리는 오지선다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풀어본 결과로는요. 사지선다형 쪽이 조금 더 문제가 쉬워요. 왜냐하면 문제 틀린 거 고르세요 할 때도 4개만 읽으면 되고 맞은 거 고르세요 할 때 4개만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오지선다는 5개를 읽습니다. 그죠? 시간이 더 더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분에 한 문제인데 얘는 1분에 한 문제가 안 되죠.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풀어봤을 때 난이도는요. 이쪽이 조금 더 쉬웠다라는 게 저의 일단 개인적인 어떤 견해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또 설명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역농협 1번의 100문제형을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형과 시험 시간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00문제예요. 그래서 20개, 20문항씩 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3, 22, 13, 13, 14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게 기초 인지 능력 모듈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업무 능력 모듈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에서도요. 10문제, 10문제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인지와 응용 업무 능력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런 구분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요번 경우를 통해서 채시면 되고 다음 시험장 가서 이게 뭐야?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떨지 말으시면 됩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나와 있고 기초 인지 능력 모듈은요. 여러분 꽤나 쉬운 능력, 쉬운 문제들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업무 능력들이 응용 업무 능력 모듈 쪽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쪽 거에서 시간을 많이 아낀 상태에서 밑쪽 걸로 내려오셔야 여러분 밑에 거를 풀 수 있고요. 위쪽 거에서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면 밑에 거는 아예 풀 시간조차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알겠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험 시간이 13분이 주어져 있고요. 20문항을 풀어야 되잖아요. 요번에 시험은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풀고 나서는요. 시험을 내려놔요. 이렇게. 내려놓고 그거 올리세요 하고 수리 능력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다가 요 시간을 투자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백문학 유형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남는 시간을 저쪽으로 토스하는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영역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도 여러분이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오답감점이 없어요. 오답감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마지막에 콱콱콱 찍어주는 것도 여러분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찍으면 안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걸 풀어야 되죠. 내가 모르는 걸 찍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풀지 못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다. 그걸 여러분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NCS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대부분 1번부터 만약에 70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요, 얘는 백문항이지만요, 쭉 오다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못 풀었어, 시간이 없었어 하고 여기를 쾅쾅쾅쾅쾅 찍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떨어지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한번 스캔을 쫙 돌린 후에 다 풀고 난 후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찍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에 내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못 푸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네. 자, 총 100문항에 7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여러분 1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오답감점이 없으므로 답안지에 공란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마킹하기 좋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에 잘 찍으세요라는 소리죠. 시간 관리가 관건이므로 바로 응답 용지에 마킹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 호불호에 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성향에 달려 있어서 이건 저희가 막 말씀을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아무튼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문제를 여러분 분석을 했어요. 문제 분석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이고요. 이쪽은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 문제 20문제고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3번 문제, 4번 문제, 얘는 5번 문제 보시면 단어에 대한 쓰임, 한자의 쓰임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투성이가 앞쪽에 쉬운 것들 투성이로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투성이란 말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요. 10문제는 여러분 꽤나 쉬운 유형으로 등장이 되고 이 유형들 무난히 지나갔을 거예요. 무난히. 근데 여러분 아까 봤지만 시간이 여러분 13분입니다. 13분 동안 요걸 풀고 요걸 풀어야 돼요. 그런데 밑에 거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문장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11, 12번, 13, 14번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길잖아요. 네? 그죠? 긴 문장 2개에 문제 2개씩 붙어 있는 얘들도 풀어야 돼요. 13분 내에.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를 한 2, 3초 내에 다다다다닥 풀어야 된다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한 3, 4, 5분 정도에서 끝내야 되고 그 남은 시간에 이걸 풀고 못 풀었던 거를 마지막에 어쩔 수 없구나 쾅쾅쾅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쪽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라서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수능 문제를 좀 와서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기초인지랑 응용 업무 능력 모두 나눠져 있고 10문제, 10문제. 모든 영역이 다 똑같긴 해요. 처음 보면요, 여러분, 금융수리가 나왔는데요. 지금 1번 같은 경우 여러분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냐면 접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쉬운 접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예금해 놨을 때 그거에 따른 뭐 만기 후 받는 금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적어도 한 20초 내에는 풀어야 돼요. 수학이 그래도 수리가 여러분 22분으로 가장 길게 주어져 있긴 한데요. 이쪽은 제가 풀어봤을 때 5분 정도에서 거의 끝이 나야 되고요. 나머지 이쪽에서 나머지를 10분 정도를 소비하고 그 나머지 7분 동안 모든 걸 마킹하고 모르는 거 다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푸는데 5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푸는데 10분. 그리고 나머지 것을 푸는데 나머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싹 깔끔하게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수리 능력 굉장히 성공하신 겁니다. 다 풀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다 못 풀었을 때가 있을 텐데 한 문제 못 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 풀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알겠죠? 그 정도의 어찌 보면 시간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협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농협만의 특징은 뭐냐면 은행권이라서 분명히 눈썰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 틀린 거 비교해야 되죠. 어떤 숫자와 관련된 건 어마어마하게 볼 거 아니에요. 농협 업무니까요. 그래서 눈썰미 위주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자료 이해 문제, 뭐 자료 해석 문제 이런 문제들도요. 눈으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또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 설명드리면서 아마 지겹도록 반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하시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 막 계속 잔소리 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 플러스로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뭐 대소비교 여기 보면요. 여기 4층 연산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아예 대놓고 더하기 중에서 가장 큰 값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내용이었죠. 원래 예전에 NCS 기반이 아니었을 때 농협 문제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더하기 빼기 문제에서 가장 큰 걸 고르세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 예전에 출제됐던 그런 내용들이 NCS로 바뀌었지만 은근히 그래도 나오는구나. 요건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여러분 눈썰미예요. 눈 계산. 빨리 눈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암산이 빠르냐, 이런 거 여러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히면 여러분 이건 못 푸는 문제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응용 업무 능력 모듈 쪽은 여러분 문제를 봐보세요. 11번, 12번만 보셔도 문제가 이미 위에 있던 수학 문제, 수리 능력 문제랑 틀려요. 일단 지문이 있고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의 수학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니까 이쪽은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요. 유사합니다. 수리 능력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은 수리 능력의 네, 어찌 보면 플러스 영역이에요. 수리 능력하고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수리 능력에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수리 능력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수리 능력 문제 같은데 문제 해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은 하도 방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하고요. 네, 오류 판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오면서 보면 개념 이해하는 문제 6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명제 문제. 요 정도는요, 여러분. 장애 요소. 네, 1번, 4번, 6번, 9번 정도 같은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보자마자 해석이 딱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리 문제가 있죠, 여기요. 조건 추리 문제들이 있어요. 조건 추리 문제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각하고 뭔가 고민하고 꿰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이쪽에서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실 때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 위주로 푸시고 쭉 내려와서 여기도 한번 내가 보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리 능력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자극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풀고 싶지 막 자극할 건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알겠나요? 이것도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 보시고요. 어떤 표가 나와 있고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 개괄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도 자원관리 능력이고요. 자원관리 능력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요. 이것도 제한되어져 있는 자원과 제한되어져 있는 인적 자원, 뭐 예산 자원, 시간 자원 이런 걸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자원관리 능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원관리 능력 문제는 여러분 요거 한 문제 내면 그게 엄청나게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등장해도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등장해서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1분 내에 절대 못 풉니다. 근데 이걸 1분보다 안 되는 시간에 풀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넘기셔야 돼요. 풀고 싶어요. 문제 풀고 싶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막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푸시면 안 돼요. 넘어가셨다가 다시 와서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원관리 능력에 여러분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런 13, 14번 같은 경우 보면 표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뭐 대여비를 구하세요. 뭐 할인 금액 구하세요. 흔히 말하는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면 제일 싸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제일 싸게 사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겸사겸사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조직의 능력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은 여러분 약간 이제 이런 위계의 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일수록 조직의 능력은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주됩니다. 주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러분 어떤 농협의 이상, 농협의 정의, 뭐 농협이 원하는 어떤 이상향, 농협이 원하는 상, 인재상, 무슨 상, 뭐 어떤 농협과 농촌과 도시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능력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홈페이지는 여러분 거의 뭐 그냥 답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농협에 대해서도 농협에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약간이지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뭐 13, 14번 뭐 여기 그죠? 운영 공개 17, 18번 역할 11, 12번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알 겁니다. 아하,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맞출 수 있는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네. 요 정도로 여러분 개괄을 마치고요. 저는 실제로 기출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기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서, 오, 이런 식으로 등장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요, 여러분, 완벽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을 그대로 일단 적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단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20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아이고 내가 몇 점 맞았네 라는 걸 보고 여러분 진행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딱 끄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야지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풀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잠깐 정지하시고 먼저 풀고 네,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풀고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푸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의 정기적금 중 기본금리가 연리 2.1%고요. 만기 1년인 비과세 상품일 경우에는 500만 원 가입한 고객이 만기 후 받게 되는 금액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뭘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제죠. 일단은 500만 원이라는 원금이 있고요. 이 500만 원에다가 여러분 뭘 곱할 거냐면 복리든 단리든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해당하는 이자밖에 안 붙어요. 그러면 1.021이라고 곱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요 해석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원금은 100%라고 합니다. 그죠? 거기에 이자가 2.1%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102.1%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를 수화시키면요. 숫자화시키면 1.021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100분의 1을 하는 게 숫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에 해당하는 배율로 변했어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500만 곱하기 1.021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복리였다 그러면 여기가 올라갈 거예요. 1년 있으면 여기가 1제곱, 2년 있었으면 여기가 2제곱, 3년 있었으면 여기가 3제곱으로 올라가고 단리였다면요. 500만 원에다가 500만 원에 0.021을 곱하는 거예요. 원금 빼고요. 원금 빼고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금액이 이자입니다. 이 이자에다가 n년이 흘렀다면 n번의 이자를 붙여놓고 앞에 500만 원 더하기로 가는 게 이 녀석은 단리의 원리학의 공식이고요. 복리는 그냥 여기다가 승만 올라가지고 그거 계산한 게 복리고요.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이걸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인 어떤 이론일 뿐이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500만 원인데 연 2%밖에 안 돼요. 연 2.1%. 2%일 때가 500만 곱하기 0.02가 여러분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만 원이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2%일 때 2.1%래요. 조금 더 붙겠죠. 10만 원보다. 그러면 510만 원이 우선일까요? 510만 5천 원 쪽이 우선일까요? 뭐 보나마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는 계산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500만 원이야? 2.1%야? 그럼 이자 얼마 붙지도 않겠네? 600만 원대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러면 다 저금하죠, 여러분. 20%가 나가면 와, 은행에 맡기면 20%는 다 저금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얘네들은 일단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흔히 말하는 감 계산으로 푸실 수 있고 우리는 또 돈 계산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평소 다른 계산보다는 돈 계산이 빨라요. 그럼 돈 계산하는데 500만 원 2.1%밖에 안 돼?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붙었는데 2%가 딱 10만 원일 거니까 얘는 아하 아니네. 답은 얘밖에 없겠네. 계산 정확히 안 해도 10만 원보다 조금 큰 값이 얘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야 여러분이 이 문제는 잘 넘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걸 만약에요 1분에 푼 사람과 이거를 10초에 푼 사람과 이거를 보자마자 푼 한 3초 5초 만에 푼 사람이 있다고 쳐보면요. 네, 여러분은 이쪽 성향이 돼주셔야 돼요. 이걸 계산을 해야겠다. 뭔가 내가 추론해서 나오는 걸 하겠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답을 빨리 고르는 게 우선권입니다. 답을 빨리 고를 수 있는 방향이 최고 잘하신 거예요. 식으로 정확하게 예쁘게 해서 1분 걸린 사람과 그냥 봤더니 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고른 사람과 이쪽을 여러분 선택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문제풀이 방향도 전부 이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 여기서 남긴 요 몇 초가요. 뒤쪽에 가면 굉장히 쏠쏠한 시간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처음이라고 긴장해서 식을 다 적고 뭔가 해결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애초에 실전 연습 뭐 할 때부터도요. 연습할 때부터도 무조건 이렇게 빨리 구하는 과정을 선택해 주시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온 거구나. 틀린 문제만 약간 공부할 시간만 필요한 거지. 연습 문제 풀거나 문제 풀 땐 여러분 무조건 이쪽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강의랑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니까요. 제가 이제 잔소리를 계속 하지만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우선인 거지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문제를 당연히 정확하게 푸는 게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이게 필수였다면 입사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 하지만 빨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풀어서 맞추는 거는 빨리 풀어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야 됩니다. 약간 턴을 해야 돼요. 네. 다음 문제요. 다음 각각 계산해서 얻어진 값이 가장 큰 걸 고르래요. 역시 뭔가 빠르게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 502, 503, 504, 505는 여러분 거기서 거기인 숫자들이에요. 1, 200개 차이가 안 나니까 뒤에 거에서 거의 모든 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뒤에 것만 먼저 계산하는 거죠. 요거 두 개만요. 두 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나오고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똑같이 마이너스 12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빨리 앞에 거랑 탁탁탁 보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거기서 거길 것 같고 끝자리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끝자리만 보면요. 4에서 3을 빼니까 끝자리가 1일 거 아니에요. 5에서 2를 빼니까 끝자리가 3일 거고 2에서 2를 빼니까 끝자리가 0, 3에서 1을 빼니까 끝자리가 2죠. 그럼 여기서 가장 커 보이는 수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자리 두 개는 다 똑같을 거예요. 4, 9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491, 493, 490, 492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여기서는 다가 되는 거겠죠. 요것도 여러분 재빨리 풀고 그죠? 눈치껏 빠바바박 보고 아, 요 정도는 뒤에 것만 보면 되겠네까지도 추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504에서 13 빼서 얼마 해서 계산하신 분들은 적당히 그래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 조금 더 추가로 이제 끝자리만 봐도 되겠구나라고 느낌을 갖고 있는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말만 제가 많이 했지 실제로는 여러분이 뭐랄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래야지 이해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무슨 농협은 A명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1차 서류 전형에 574명이 지원했는데 채용 인원의 15배수를 합격시켰을 경우 469명이 탈락됐대요. 그럼 빨리 여러분 빼세요. 574에서 469를 빼면 이만큼이 아무튼 떨어졌대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105명 나오겠죠. 그러니까 15배수가 여러분 105명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그러면 15분의 1을 해버리면 그 합격자의 수가 나오겠죠. 나눠주면 7명이 원래 합격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7명이 합격자였는데 15배수를 뽑아서 105명을 뽑아놨더니 469명이 탈락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원래 채용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끝자리가 4에서 9를 뺐더니 5가 나오죠. 얘가 15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은 홀수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서 나나 라 중에 하나겠구나 하고 얘를 대입해보고 얘에다가 15배를 해봤더니 135가 나오니까 135명하고 469를 더하면 안 나오네. 지우고 이걸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입하는 것도 괜찮고 식으로 풀어줘도 하는 것도 괜찮고 하는 문제긴 합니다. 이 문제 근데 식이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때 달라요, 여러분. 항상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 절대 옳지 않고요. 항상 흔히 말하는 꼼수만 이용하는 거 그것도 절대 좋지 않아요. 어느 쪽이 빠른지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그때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이 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는 이게 빠를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걸 밀어가는 거고요. 항상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건 없고 이건 이런 것이 좀 낫습니다. 이건 이런 것이 좀 낫습니다 정도는 있고 저의 성향과 여러분의 성향도 다를 수도 있고 그 상황, 여러분 시험장 가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겠다. 이게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예요. 너는 요쪽이냐 요쪽이냐 이걸 간을 보고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간을 봤을 때 여러분 잘 보면 훨씬 빠를 거예요. 흔히 말하는 찍어서 푸는 문제는 여러분 한 2, 30초를 땡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것도 꽤 많아요. 자, 다음 문제 보자. A는 40보다 작은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래요. 그러면 총 39까지 13개가 있겠죠? 네. 그래서 A는 13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이것은 B 빼기 14와 같다. 네, 그럼 B는 여러분 27이 되면 되겠죠? 거기서 14을 빼 13이 나올 테니까요.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참, 네.
네, 이건 아니죠. 다음은 당연히 가가 될 거고요. 어렵나요, 여러분? 이건 참 그냥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B 빼기 14가 A래요. 그럼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당연히 A가 크겠죠. 너무 허무한, B가 크겠죠. 네. 말도 거꾸로 해놨어요. B가 훨씬 크겠죠. 답은 그래서 가가 나올 겁니다. 너무 허무하네요. 네, 다음 문제 보면요. 다음 주어진 조건과 관계를 참고해서요. 결론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그랬거든요. 결론이 옳냐 봤더니 B랑 D랑 같네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A랑 B랑 C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C는 D랑은 같지 않대요. 그렇다고 해서 B랑 D랑 같은 건가요? 네. 물론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나의 식이고 얘랑 얘랑 같지 않다. 이게 다른 식이라고 했으면 가능한 얘기를 네. 뭐 D는 B보다 작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틀린 말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냥 C만 여기서 같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었다면 D가 B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원래 잘 쓰지는 않잖아요. 네, 잘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A랑 B랑 C가 이런 관계가 있고 A랑 B랑 C가 D도 이런 관계가 있지만 얘네들이 같지 않다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A랑 B랑 C가 이 순서가 그대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네 여기에 D만 들어가 있고 얘랑만 같지 않은 거냐 요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라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얘라면 이게 만약에 맞는 말이었다면 얘랑만 다른 것만 맞였다면 B랑 D랑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요 문자 자체를 여러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네 D는 C랑만 같지 않구나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가 B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 없다 쪽으로 가주시는 게 일단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애매한 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문제 보죠. 농협 홍길동 사원의 연봉은 3,750만 원이에요. 매달 실수령급여의 10%를 적금으로 불입을 하고 있어요. 세액 공제가 32만 원입니다. 적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자, 그럼 이런 돈이 여러분 어떻단 소리예요? 이 사람의 월급의 10%라는 소리잖아요. 세후 월급. 그죠? 그럼 연봉은 여러분 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3,750만 원이니까 일단은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3,750만 원을요. 12로 나눌 겁니다. 자, 나눠보면요. 3750을 1, 2로 나눌 거예요. 3, 36, 15, 1, 1, 2, 30이 나오죠? 2 해주는 순간 24가 나오고 드디어 60이 나오네요. 0.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12만 5천 원이 원래 책정되어 있는 월급일 거고요. 거기서 세액 공제가 32만 원이래요. 32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럼 280.5만 원 이렇게 받는 건데 이 녀석의 10%니까 네, 28만 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라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네. 다음 7번 문제 보죠. 다 농협 혼대리는 계약직 직무에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무평정과 필기시험과 면접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순서대로 40, 40,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포함한 세 점수의 합으로 직원의 최종 점수를 매긴다. A씨의 근무평정이 95, 86, 최종 점수가 367.401일 때 면접 점수는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은 자 가중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원래 100% 점수를 내줘야 되는데 플러스 40%를 내주래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140%의 점수를 내주라는 소리고 실제로 이걸 숫자로 바꿔주면 여러분 1.4배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래 95점에 근무평정에 1.4배가 주어진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네, 필기시험에 똑같은 말로 보면 40%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 점수인 몇 점이에요? 86점이죠. 필기는요. 86점 곱하기 또 1.4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 몰라요. 거기에는 1.2배를 했을 때 그것이 360, 네, 7.4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끝자리 판별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끝자리가 대략 예상했을 때 0으로 끝나고 이 끝자리가 대략 했을 때 4로 끝나거든요. 0.4, 0. 그럼 여기는 뭘로 끝나야 되냐 이건데 끝이 0.4로 끝났다는 소리는 40으로 끝나긴 했네요. 0.40으로 끝났다는 소리는 더 힌트가 주어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0.4로 끝났다는 소리는 여기서 여러분 뭐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더하면 여러분 0.4인데
여기선 점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얘랑 뭐 1.2랑 곱했을 때 점 0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고르세요 하니까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긴 하네요. 네. 자,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긴 한데 여기 여러분 이렇게 4공점까지 있는 걸로 보면 소수점 두 개짜리까지 간 거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답이 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답이 나가 아니죠. 약간 애매하게 잡아놓긴 했네요. 자,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식을 구해서 풀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끝자리 판별법이 되느냐인데 끝자리 판별법을 쓰기에는 약간 무리인 것들이 조금 있네요. 둘 중에 하나가 뭔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실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95 곱하기 1.4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여기다가 100, 그래요. 복잡하진 않을게요. 5, 4, 20에 2 올라가고 4, 9, 36에 38에 95 적힐 거고요. 두 개 더해주면 123인가요? 네. 그럼 얘가 혼자 12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아니군요. 133이군요. 그죠? 네. 계산도 틀릴 뻔했어요. 133입니다. 그 다음에요. 86에다가 1.4를 곱하세요. 64, 24, 48, 32, 34, 86, 1204에 점 쿵 찍히면 되죠. 120.4가 나올 거고요. 두 개 더해 주시면 253.4니까 요게 넘어가서 빼지면 253.4를 빼지면 짠 빼면 얼마인가요? 114가 나올 겁니다. 그럼 몇에다가 1.2를 곱했을 때 114가 나오나요? 그럼 114를 여러분 1.2로 나눠보죠. 그럼 여기에 9 한 자리 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9가 가면 108 나올 거고요. 깔끔하게 60 나오니까 95점이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긴 하네요. 네. 조금 계산하는 시간이 걸렸던 문제네요. 네.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제시된 표는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쌀 가격을 조사한 것이에요. 제시된 표를 보고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2017년에 9월과 10월에 작년 평균의 차는 52원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9월의 요 세 개죠. 9월 달에 작년 평균이요. 10월 달에 작년 평균. 그러면 여기 평균과 여기 평균의 차가 52원이냐 이거예요. 일단은 계산이죠. 네. 계산일 때는 여러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잠깐 보류시켜도 돼요. 나머지 거에서 답이 나오면 저거 안 한 게 도움이 된 거니까요.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고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요 지금. 그리고 그거 뺐을 때가 나오는가. 네. 2017년 10월에 조사한 쌀 금년 가격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 조사한 금년 가격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나요? 5일보다는 15일이 15일보다는 25일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거 맞는 말이네요. 금년 가격 중에서 전월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한 날은 2017년 10월 5일이 유일하다 그랬어요. 자, 10월 5일이요. 2017년 10월 5일이 32343으로 조금 올랐어요. 금년 가격에서는요. 32316에서 떨어졌죠. 32418에서 떨어졌죠. 32343에서 떨어졌죠. 32273에서 떨어졌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10월 5일만이 올랐어요. 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2017년 10월은 금년 가격보다 작년 가격이 모두 높다. 모두란 말도 잘 보셔야 되죠. 10월에는 금년 가격보다 작년 가격이 다 높나요? 얘보단 얘가 높죠. 얘보단 얘가 높죠. 얘보다도 얘가 높아요.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네, 가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계산하기 싫어서 나다라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 봤더니 네, 답이 나오네요. 알겠나요? 뭐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61원 차이 난대요. 네. 딱히 뭐 구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더해서 나눌 바엔 차라리 얘를 보는 게 낫겠어 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겁니다. 선택지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체계화를 시키기가 조금 어렵고 문제 볼 때마다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이게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풀이었다면 제가 이런 건 이걸 보시고 이건 이걸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장해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약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오호 이건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따로따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